나는 형이니까. 나는 오늘 유치원에서 시계 보는 법을 배웠어요. 9시, 10시, 1시, 2시. 3시는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3시가 지나도 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나는 혼자서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은 유치원과 아주 가깝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집에 와보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나는 엄마 아빠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엄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나만 두고 트럭을 타고 떠난 걸까요? 나는 계단에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아직 6살인데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어요. 동생도 놀이방에 혼자 있겠죠? 나는 동생이 다니는 놀이방으로 달려갔어요. 동생은 모래밭에 있었어요.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죠. 나는 동생을 꼭 안고 울었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얼른 울음을 멈췄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동생이 알면 안 돼요. 동생이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걸 알면 아주 많이 슬퍼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둘뿐이야. 하지만 약속해. 형이 널 지켜줄게. 놀이방 선생님이 다른 아이를 돌보는 사이 나는 동생 손을 잡고 살금살금 놀이방을 빠져나왔어요. 동생은 놀이방에서 돌아오면 늘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우리는 이제 집이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과자가 없다는 거예요. 난 동생한테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형이니까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먼저 우리는 집이 필요했어요. 나는 마당에서 긴 막대기를 찾았어요. 막대기로 집을 만들 수는 없지만 깃발을 만들기에는 좋았어요. 우리 깃발을 만들자. 우리는 막대기에 손수건을 단단히 묶고 땅에 힘껏 꽂았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 없이 깃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는 모습을 동생에게 보이면 안 돼요. 게다가 손수건이 막대기에 묶여 있어서 눈물을 닦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마당에서 집을 만들 재료를 찾아봤어요. 나랑 동생이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거예요. 동생이 나뭇가지를 찾았어요. 나는 하얀 널빤지를 찾았고요. 지난번에 아빠가 울타리를 만들고 남은 거예요. 우리는 널빤지를 돌로 쾅쾅 내리쳐서 땅에 꽂았어요. 널빤지가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지붕을 덮으니까 괜찮았어요. 마당에 작고 귀여운 집이 생겼어요. 나는 우리 둘이서 만든 집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키가 자라서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땐 어떡하죠? 그때는 더 큰 집을 지을 거예요. 아직 널빤지가 많이 남았거든요. 우리는 나뭇가지와 마른 풀을 모아서 침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낙엽을 모아서 푹신한 이불을 만들었어요. 낙엽 이불은 따뜻하고 좋아. 나는 낙엽 이불을 동생에게 덮어줬어요. 동생은 낙엽 속에 푹 파묻혔어요. 그때
동생이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봤어요. 형아, 나 텔레비전 보고 싶어. 나는 텔레비전을 만들기로 했어요. 마당 구석에서 종이 상자를 주워왔어요. 나뭇가지로 상자에 작은 구멍들을 내고 큰 네모 모양으로 상자를 뚫었어요. 작은 상자로는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가방에서 색연필을 꺼내 작은 상자에 버튼을 그렸죠. 나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리모컨 건전지가 다 됐나 봐.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건 좋지 않아. 나는 텔레비전을 쳐다보며 꼭 아빠처럼 말했죠. 그러고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손으로 턱을 문질러 보았어요. 이번에는 동생이 과자를 먹고 싶대요. 초콜릿과 케이크도요. 엄마는 동생이 단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이좋은 형제니까 동생을 혼내지는 않았어요. 과자 대신 텃밭에서 당근을 뽑아 동생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당근이 싫대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옆집에 가서 케이크 만드는 재료를 빌리는 거예요. 엄마도 가끔 필요한 것을 옆집에서 빌리거든요.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코수염이 난 옆집 아저씨가 체크무늬 조끼를 입고 나왔어요. 아저씨, 달걀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아저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달걀 3개요. 그릇에 깨주세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가 큰 그릇을 꺼냈어요. 그리고 설탕도요. 아저씨가 부엌을 뒤졌어요. 버터 조금 하고 밀가루 소금하고 우유 한 컵도 주세요. 아저씨는 모든 게 들어있는 큰 그릇을 주었어요. 버터다. 동생이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나뭇가지로 반죽을 저었어요. 반죽은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워야 하죠? 동생은 케이크 반죽을 그냥 손으로 떠먹었어요. 나는 가여운 동생을 위해 만화 영화 주인공이 되기로 했어요. 나는 작은 펭귄이 되었어요. 핑구. 나는 노래를 부르며 텔레비전 속에서 뒤뚱뒤뚱 걸어 다녔어요. 동생은 나를 보고 까르르 웃다가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손과 머리가 케이크 반죽으로 범벅이 됐어요. 동생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이 크면 말해줄 거예요. 너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트럭을 타고 그때 흔들리는 널빤지 사이로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나는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형아, 핑구가 왜 울어? 동생이 물었어요. 나는 동생에게 말해주었어요. 핑구의 엄마 아빠가 트럭을 타고 가버렸다고요. 그래서 핑구와 동생은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요. 핑구가 울기 시작했어요. 형아, 나 다른 거 볼래. 그때 누군가 널빤지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빠예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서. 그때 또 누군가 지붕 널빤지를 들어 올렸어요. 엄마예요. 아휴, 너무 놀라서 회사에서 집으로 달려왔잖아. 엄마 아빠는 우리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의 작은 집이
스르르 무너졌어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타고 간 트럭은요? 무슨 트럭? 엄마가 샌드위치를 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 했니? 그리고 왜 이렇게 집에 일찍 왔어? 유치원에서 시계 보는 법을 배웠어요. 9시, 10시, 1시, 2시. 엄마는 손목시계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9시, 10시, 다음은 11시, 12시. 그 다음이 1시지. 아빠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이 네가 유치원이 끝나기도 전에 없어졌다고 했어. 분명히 3시였는데 아빠가 안 와서 혼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고. 갑자기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휴, 저런. 엄마 아빠가 없어진 줄 알고. 엄마 아빠는 동생과 나를 꼭 껴안았어요. 그때 동생이 트림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하하하 웃었답니다. I'm still looking forward to watching part 2 of